2008년 8월 8일 조지아가 나무세티아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나무세티아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조지아는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예상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모른 척 해버리는데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모두 다 잃어버린 조지아는 결국 프랑스의 중재로 2008년 8월 12일 전쟁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세트인은 이론인, 디고르인, 쿠다르인으로 나누는데요. 이들은 모두 오세티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건국되면서 북오세티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되었다가 러시아 북카카스 지방의 자치공화국이 됩니다. 반면 남오세티아는 조지아 쪽의 자치주로 병합되면서 조지아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바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오세티아는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북오세티아와 남오세티아는 같은 민족이고, 단지 스탈린 시절에 북쪽은 키릴 문자, 남쪽은 조지아 문자를 사용했지만 이것도 1954년에 키릴 문자로 통일됩니다. 남오세티아의 면적은 충청북도의 절반 정도이고 인구는 대략 5만 명 정도입니다. 남오세티아는 조지아 내부에 위치하고 자기들은 국가라고 하지만 다른 국가는 정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와 수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주둔하면서 조지아 중앙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안전보장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한반도의 3분의 1 크기이며 인구는 460만 명인데요. 땅덩어리가 동유럽, 서아시아 양대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 인종과 역사, 종교, 문화는 유럽에 가깝기에 동유럽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지리상은 아시아에 속해 서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1년부터 시작됩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조지아의 영토였던 나무세티아가 분리 독립을 선언합니다. 조지아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인데요. 17세기 카카스 북쪽에서 넘어온 오세트인들이 조지아인들이 세운 카틀리 왕국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독립까지 한다고 하니 조지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열받은 조지아 정부는 군을 파견해 1년간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나무세티아 수도인 치인발리 지역을 공동 관리한다는 합의로 정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러시아와 나무세티아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반면 조지아의 에두아르투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과 급 친해지기 시작했고, 유럽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송로였던 조지아의 BTC 송유관에 투자를 합니다. 2003년 장미혁명으로 세바르드나제는 쫓겨나고 미하일 샤카슈빌리가 정권을 잡는데요. 그는 친미파의 반러 민족주의자였으며 나토 가맹 합의를 이끌어내고 미국에게는 거액의 군사 원조를 받아냅니다. 이로써 조지아는 나토와 미국이 뒤를 봐준다는 착각을 합니다. 2006년 나무세티아는 독립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독립파의 압승으로 끝나자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에 의한 강제 병합 음모라고 비난하며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2008년 초 조지아군과 미 유럽사령부 합동의 안보 협력 훈련을 하는데요. 열받은 러시아는 4월에 조지아군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7월에는 조지아 국경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훈련이 종료되어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버티기로 돌입합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없는 나무세티아 무장조직이 도발하자 조지아 정부군의 반격으로 전쟁은 서서히 확대되면서 초긴장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 미국과 유럽은 설마 했지만 결국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요.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
조지아군의 폭격이 시작되고 이 폭격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있던 러시아군 1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합니다. 눈이 뒤집힌 러시아는 바로 반격에 나서고 나무세티아 수도인 치인발리에서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올림픽 개회식장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 시작을 알립니다. 8월 8일 러시아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침공을 하고 8월 9일 러시아군은 조지아군을 치인발리에서 몰아내고 조지아 전역에 공습을 시작하는데요. 조지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휴전을 요청하지만 러시아는 무시합니다. 8월 10일 러시아는 압도적인 공중, 기갑, 해상 전력으로 치인발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조지아 국경을 넘어갑니다. 8월 12일 조지아의 거점 도시인 고리에 제76군이 공중 강습사단을 투입해 점령하고 세대 항구도시 포티와 동부지역 핵심 도시 세나키가 모두 함락당해 국토는 분단됩니다. 그리고 아파지아에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로 조지아군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패퇴하게 됩니다. 이날 조지아는 항복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결국 8월 13일 프랑스의 중재로 평화안에 합의하기로 하는데요. 미국이 조지아 사태에 개입할 뜻을 선언하자 러시아는 반발하기도 하고 미해군 제6함대와 나토 홍성함대가 러시아 흑해함대와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는 프랑스의 평화 교섭을 받아들이고 8월 16일 평화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전쟁은 종식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나무세티아와 아파지아를 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지아의 공중전력은 이스라엘에서 받은 SU-25 몇 대가 전부였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군은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조지아의 지상부대는 일방적으로 학살당합니다. 조지아는 당시 나토의 항공감시정보 처리소에서 러시아 공군을 감시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서 상당한 양의 방공무기를 제공받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만 러시아군은 TU-160을 발진시켜 미사일 2발로 중앙 방공망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조지아군은 2007년부터 미국에서 무기와 군사훈련 지원으로 서구화되어 갔지만 문제는 전쟁 당시 서구화된 군대가 모두 이라크에 있었는데요. 사카슈빌리 정권의 친서방 정책과 서방권의 지원은 공짜가 아니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전투부대의 25%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을 이라크에 파병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전면전이 발생하자 이라크 파병부대에 귀환 명령을 내렸지만 본국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국 항공사도 없었고 타 국적 항공사에 전세기 임대를 요청했지만 군사 목적에 빌려줄 항공사도 없었고 설상 빌려주더라도 러시아 전투기에 격추될 것이 뻔한 사실. 그나마 미군의 수송기로 일부 선두부대가 조지아로 귀환하는데요. 이들은 이라크 파병군용 사막색 위장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전선으로 향합니다. 전쟁 후 기대했던 나토에 가입은커녕 전쟁 기간 동안 나토나 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조지아는 이라크 파병군을 정식으로 철군시켜버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눈치가 보였는지 이듬해 800명 정도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합니다. 전쟁 결과 나무세티아와 아파지아 공화국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했고 조지아는 러시아와 단절합니다. 국제적으로 나무세티아와 아파지아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5개국 정도, 나머지 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별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미국은 조지아군 재건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는데요.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러시아와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피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새로 생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 지원함으로써 미국 편으로 만들어 러시아를 견제하는 정책을 폈고 조지아도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군사 합동훈련도 했는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모른 척하자 많은 친미 정권들이 칠러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명으로 수립된 친서방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칠러 정권이 수립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조지아의 가용 전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무기를 모조리 싹 쓸어가는데요. 미군과 조지아군이 합동훈련 때 사용된 많은 양의 미군 장비들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조지아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았는데 만약 괴뢰 정권을 세웠다가는 조지아의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고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무세티아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